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기상지청장 김용립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을 넘어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부터 실천하는 기후행동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내일과 맑은 하늘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충북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실천을 함께해 주십시오. 청주기상지청도 과학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으로 여러분의 안전한 미래를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김영선의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장혜진입니다. 흔히 지방선거를 가리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지역의 교통, 환경, 그리고 일자리까지 우리의 일상을 결정짓는 가장 가까운 정치이기 때문이죠. 누가 지역을 이끌 것인지, 어떤 정책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우리 동네의 4년 뒤의 모습은 분명 달라질 텐데요. 후보자가 내건 공약들이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관통하고 있는지, 예산과 계획은 구체적인지 지금부터 직접 만나 그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월 3일 금요일 계명산의 아침. 네, 매주 이 시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충주시장 예비후보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광명한 예비후보자 만나봅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 네, 지금 제 옆에 광명환 예비후보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청취자와 충주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광명환이 하면 정책이 되고 광명환이 하면 시민의 혜택이 됩니다. 45세 젊은 충주시장 예비후보 광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도 좀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부의장으로서 의정 활동을 계속 이어오시다가요, 이번에 충주시장 출마를 결심하셨거든요. 그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제가 8년을 시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했는데요. 네. 조례 재개정, 그리고 시정질문 자유발언 결의안 등 제가 한 100여 건의 의정 성과를 냈어요. 근데 우리 의회는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견제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지난 8년간의 시의회 경험이 있고 정말 여러 건의 의정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그때 경험이 시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지난 8년 동안 그 모든 위원회를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네. 우선 의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모든 위원회를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모든 사업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의 규모나 흐름 그런 부분들도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느 후보보다도 그 충주시의 공백 없이 충주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더 가까이 충주라는 슬로건과는 다르게 시민의 삶의 질은 좀 낮아졌다라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충주시 행정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 보십니까? 우선 더 가까이 가지 못한 충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소통의 부족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답은 시민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은 것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감소되고 대형 사업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도 아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적극성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은 민원을 받는데
그 허가에 대한 부분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민간 투자에 위축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 충주시 경제에도 타격을 입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현재 시스템에서 놓치고 있는 취약계층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라고 보시고 그 분들을 또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인지 궁금하네요. 우선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네. 그 내용은 지금 발굴의 주체가 충주 시민 전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기초생활 대상자와 아닌 사람들 간에 그 경계성에 모호한 그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들은 얘기 중에 내 주변에 기초생활 대상자가 있는데 그이는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씀씀이도 큰데 왜 기초생활 대상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전수조사반을 좀 구성을 해서 그 기초생활 대상자들이 그 직접적으로 실제 필요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기초생활 대상자를 박탈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우선 중요하고 지금 시급한 사항 중에 하나는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는데 주차 공간도 부족하거니와 그리고 대회의실이 3층에 있어요. 비좁고 3층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인데. 네네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오기가 상당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 중에 발언을 했던 발달장애인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을 단체 가입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보험사에서 거부를 좀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네, 아무래도 발달장애인들이 그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뭐 상대에게 해를 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 충주의 이름에 걸맞게 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도 있을까요? 우선 우리 시가 지금까지 기업 유치에 초점을 맞춰서 네. 일을 해왔는데요. 사실 일자리 창출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의정 활동하면서도 기업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지역 인재를 왜 채용을 안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쪽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인재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강화해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필요한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 시에서 파악하고 우리 시의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훈련을 지원을 한다는 네네네.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기업 유치를 해서 그 인구수를 늘릴 수도 있겠지만 정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면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보고 충주가 행복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유입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정책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공약 관련해서 문화예술 관련 공약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문화예술의 중심지를 표방하셨는데 충주의 역사적인 자산과 관광을 연계해서 시민들이 또 여가 활동의 만족도를 높일 좀 구체적인 전략이 있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문화예술 쪽은 첫째로 제가 공약을 했다시피 예술의 전당, 천석 규모의 예술의 전당을 다시 재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절됐거든요. 충주시에서는. 근데 제천시에서는 또 통과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그 메이저 연예인들의 공연이 결국에는 자석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자석수가 되지 않는 데는 공연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충주시에는 공연이 없지만 청주시에는 그렇게 좀 여러 공연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술의 전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전통 그 음악인 국악 우리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충주에서. 근데 지금 영동에 많이 뺏긴 경향이 있어요. 영동에서 국악 엑스포를 하면서 영동에 많이 뺏긴 경향이 있는데 저는 국악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 1인 1국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양악에 대한
그 지원은 많지만 국악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충주시는 우리 국악을 특성화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악 전문 예술학교를 유치하려고 해요. 네. 그 지금 교육감 후보와는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디서 배울 사람도 없고 배울 곳도 없어요. 그러면 그 공백기 때문에 국악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국악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네. 그 국악 전문 예술학교를 유치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원이 연수동으로 이전을 해요. 탕금대에 있는 문화원이. 네. 그러면 우리 우르기 직접 그 가야금을 탔던 탕금대에 우리 국악원을 이전시켜서 탕금대에서 상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정리를 좀 하면 일단 뭐 좌석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을 좀 재추진하는 방향, 그리고 아이들에게 1인 1국악기를 좀 잘 마련해서 그 국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언급을 해주셨고, 근데 필요한 이유는 알겠다만 앞서 또 수기 과정도 거쳤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좀 예산이나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공약일까요? 우선은 저는 아이들을 위한 좀 지원을 많이 늘리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행복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저는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앙정부나 고위공직 출신 인사들이 충주 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고 꼬집으셨습니다. 지역 정치인 출신인 본인만이 가진 강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16년 동안 충주 출신의 단체장이 없었죠. 네. 근데 우리 충주 시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만족을 못 하고 계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요번에는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전 또 특히 경찰 행정을 했던 고위공직자가 충주시 행정하고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저는 상상이 가지 않아요, 솔직히. 네. 아마 뭐 전에 있던 국토부 차관 출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예산의 영역에서 많은 사업이나 예산을 따올 수 있겠지만 경찰행정 출신의 그 단체장은 그런 부분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사업주처럼 영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다고 충주시가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충주라는 브랜드를 홍보하러 다니고 충주라는 상품을 팔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마인드로는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후보자님께서는 이 충주라는 가치를 어떻게 더욱더 좀 홍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여러 일을 해봤거든요. 네. 의원 되기 전에도 뭐 사업도 해보고 근로자로서도 일을 해보고 그리고 저는 충주 시민들과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충주에 대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충주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점 그리고 부모로서 힘든 점 그리고 아들로서 힘든 점, 네 그런 부분 청년으로서 힘든 점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시민의 마음을 모으는 행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시민의 마음을 모으는 행정, 구체적으로 좀 어떤 행정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선 소통에 강한데요. 예. 저는 첫째로 시장실을 1층으로 이전해서 시민들을 만나려고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공청회나 토론회를 꼭 보장하고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모든 문제점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일전에 LNG 발전소 같은 경우도 아무도 모르게 깜깜이로 추진을 해왔다가 그런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물론 되진 않았지만. 네. 네. 근데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인사평가 시에 우리 심의평가를 좀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행위를 할 거예요. 그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의 마인드가 결국엔 공무원에게 가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로 시스템화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네. 그 후보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소통을 가장 큰 가치로 좀 두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대형 사업 위주로는 많이 추주가 됐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사업을 좀 돌이켜봤을 때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그래서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공청회를 꼭 마련하고 또 공무원들의 좀 적극 행정을 위해서 시민평가를 함께 추가하겠다는 공약 또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방 소멸과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좀 이끌어내야 할 핵심적인 권한이나 협력이 있다면 무엇이라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에너지 생산이라고 보거든요. 서울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할 수 없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 부지가 넓다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충주댐이라는 또 수력 에너지에 대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는 정부에서 얻어내야 될 거는 그 분산에너지법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더 확충을 해달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수자원을 이용해서 용수 이용이나 아니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좀 풀어달라는 거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게 들으면은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것 네네. 같아요. 분산에너지법의 확대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기존에는 우리 한전에서만 에너지를 판매하는 판매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분산에너지 특별법이라고 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생산을 한 에너지를 지역에 근교로 같이 팔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시행 중에 있는데요. 그거를 좀 확대해주고 이 법의 취지는 송전선로를 줄이자는 취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 그래서 지역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 공약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실현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논의가 바로 재정이거든요. 네. 이 재정 마련에 대한 계획도 있으실까요? 네, 우선 우리 시가 재정이 좋은 상태가 아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이 약 800억 가량 지금 통장에 넣어져 있거든요. 근데 대형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야 될 돈들이 상당히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우선 대형 사업을 좀 지양할 거고요. 네. 그리고 시민 체감형 사업을 좀 늘리면서 그 예산 지출을 좀 많이 줄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도 보완을 통해서 시민 편의성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기업 수출 지원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향토기업, 충주에 있는 향토기업들의 기업 수출 지원을 확대해서 지금 한국의 유통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그것보다도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해서 매출을 올려서 세수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는 지금 불법 현수막을 제가 이제 시민수거단 조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정 게시대를 확충해서 그런 부분들도 세수로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제가 한 2시간 정도 무료 이용을 공약으로 넣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면서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해서 세입을 또 확충하고 이런 또 사소한 것들을 세입 확충 방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형 사업들은 좀 지양하고 시민 체감형 사업들과 관련된 것들 좀 늘리면서 좀 재정을 좀 재분배하는 네네네. 거라고 좀 이해를 하면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청년 후보이자 또 정치의 세대 교체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청년 후보라고 이제 보면 경험 부족에 대한 좀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거엔 좀 어떻게 답하시나요? 네, 우선은 저 시의 8년 경험은 어느 누구의 경험보다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께 되려 물어보고 싶어요. 그 어르신들은 45세 나이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가족을 부양하며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그 시기가 아니었는가, 자식 걱정에 부모님 걱정에 나라 걱정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세대가 그 나이 때, 지금 제 나이 때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번 되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자, 오늘 정말 많은 공약들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꼭 이루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좀 어떤 거 꼽으시겠나요?
저는 우선 첫째로 버스 공영제를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한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까지 5월부터 이제 무료화가 되거든요. 네. 그것도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버스 회사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한 170억 정도 돼요. 네. 네. 근데 시민 공영제를 했을 경우 전환을 할 때 한 320억 정도 가량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전환을 하고 나면 운영비가 한 120억 정도로 줄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예산을 기존 예산 대비 들어가는 거에 예.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고 전 시민 무료랑 관광객 무료를 하면 경제에도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있나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햇빛연금 사업인데요. 네. 지금 전라남북도 같은 경우는 많이 수령하는 사람들은 한 연에 250만 원 가까이도 수령을 그래요? 하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유유부지나 아니면은 댐 상류, 네, 그리고 그런 우리 시에 있는 유유부지를 시에서 제공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시민배당제인데요. 시민 배당제요. 네. 예.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세금이 남으면 그걸 통합 안정화 기금에 다 이제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는데, 저는 한 해 세금이 남으면 그걸 시민들한테 다 배당을 하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게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그 생각 때문에 필요도 없는 시설들을 자꾸 요구를 하시면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해드리면 결국엔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 세금을 절약하면 나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으실까. 네. 그래서 시민배당제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충주의 좀 고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청년들이 도시를 좀 빠져나가는 문제도 저희가 좀 네네네.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해결법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는 취업처가 없기 때문인데요. 예.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청년들 그 기술 개발에 네,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에 좀 네. 머물고 싶게끔 또 혹은 다른 지역에서 행복한 충주에 오고 싶게끔 네네네.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주에 좀 백년대계를 그리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변화와 좀 희망을 기다리는 충주 시민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충주는 이제 젊어져야 합니다. 어르신에게는 든든한 아들 같은 시장, 청년에게는 꿈을 펼칠 수 있는 형 같은 시장, 아이에게는 모든 걸 줄 수 있는 아빠 같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지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충주, 어르신들의 노후가 존경받는 충주를 만들겠습니다. 저 광명안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네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야기했던 좀 공약들 중에서 요것만큼은 조금 더 강조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고 싶다라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 더 전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햇빛연금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결국에 처음에 얘기했던 에너지랑 같은 또 맥락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기업 유치의 기본은 용수와 전기, 그리고 인력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자립률이 34% 정도밖에 되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을 한다 그래도 충주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체들도, 그 대형 기업체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 네. 네. 저장 장치 단지를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우리 지금 수열 에너지 단지를 만들려고 지금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거든요. 충주시에. 네. 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충주댐 인근에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쪽에 열관리, 수열은 찬 물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열관리에 용이하죠. 그래서 ESS 단지를 구성을 하면 기업에도 그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압이 들쭉날쭉하면
그 기계들이 다 고장이 나기 때문에 사용을 네. 못해요. 아. 네. 그래서 대형 ESS 단지를 구성을 해서 기업들 유치에 또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ESS 단지를 유치하면서 유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시민들의 펀딩으로 해서 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으로 만들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한 그 정책은 거의 좀 시민들에게 현금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 위주로 좀 많이 짜고 있거든요. 그래야 그게 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외부의 다른 지자체 시민들이 볼 때도 오고 싶은 충주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자님의 오늘 공약을 쭉 들어보면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이 무엇인지 많이 좀 고민을 한 모습이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 오늘은 충주시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광명한 예비후보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명산의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